안녕하세요. ERA 코리아 공기성 전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성수동을 지나는 역은 서울 숲역, 뚝섬역, 그리고 성수역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뚝섬역에 나와 있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투자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서울 숲역 카페글이라든지 아니면 연무장길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곳에서 상가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보는 그런 건물 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성수동에서 두 개의 물건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건물은 조그만 꼬마 빌딩 신축용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무장길 상가 건물 매매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 상권 자체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성수동이 제일 먼저 주목을 받았던 데는 서울숲 카페글입니다. 거기가 이제 서울숲이 생기고 서울숲 인근에 먹자 골목이 생기면서 카페거리가 생겼던 그런 위치인데요. 거기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도 아틀리에 길이라고 해서 이쁘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무장길이 상가 건물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고 모든 브랜드 담당자들이 출점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데는 북성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졌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업무시설이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강 쪽에는 고급 주택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성수역 북쪽에는 IT나 게임 업체들 아니면 패션 업체들이 들어오는 사무실, 오피스가 대규모로 지어지고 업무 권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전체를 임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실제로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79억이고요.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600만 원, 대지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5,500만 원입니다. 거의 강남 금액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고 있는 임차료가 3천만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임차료도 거의 강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진입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뚝섬역 역세권에 있고, 인근에 서울숲 카페글이라든지 성수역 연무장길, 넓은 개발 부지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 회사는 다른 제3자는 아닙니다. 이거 수익용으로 매입을 하신 건 아니고, 임차에 있던 회사가 월 3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4%로 연간 임대료보다 이자가 덜 나가는 형태입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매매는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 건물을 파신 분은 어떠신 분이냐라고 알아보시면 한 20년경, 2020년경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 매입 금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하셨죠. 그리고 연면적 170평을 지으셨으니까 그래도 20억은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친다고 하더라도 원가는 한 40억 이하로 보이고, 이번에 79억에 매각하셨으니까 원가의 한 2배 정도 수익을 보셨고, 실질적으로 실투자금에 대해서는 한 4배 정도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연무장길 가서 매매 상황과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장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연무장길에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그곳이랑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대형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람들 자체가 일단은 젊으신 분들이 연무장길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지금 평일 점심시간쯤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주변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건영피역이라고 하는 건물이었고요. 여기가 아모레퍼시픽이 매입을 했었던 건물이에요. 그때 2023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가 거의 없을 당시예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빠져 있을 당시였는데 2억이 채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이 부지를 2억 5,100만 원인가에 매입을 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무장길이 다시 상승하는 그 촉진제가 됐던 그 거래였어요. 이 거래가. 근데 지금은 다른 걸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지금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었어요. 원래는 3층짜리 그냥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2021년경에 한 73억, 그러니까 평당 1억이 채 안 되게 매입을 하셨는데, 이 건물을 작년에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무려 3배 정도 차익이 났었고, 이 건물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연남동의 최고가 지역입니다. 평당 2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무장길의 최고가 건물이라는 것은 곧 성수동의 최고가 건물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은 거의 3년 만에 3배 정도 수익을 올린 건물입니다. 근데 저런 건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무장길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했던 분들이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으시고요. 연무장길은 지금 매출이 얼만큼 나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임대료는 굉장히 높은 편이세요. 평당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억 5천 이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5% 이상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팝업으로 이걸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팝업 자체가 매일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지도 않고 뭐 한 달에 반 정도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기는 또 다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발란스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식 스토어를 내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명동에 가시면 뭐 명동 가장 좋은 중앙로에 나이키, 아디다스가 있듯이 연무장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수스러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결국 이런 브랜드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길 전체에 저런 브랜드가 다 차게 되면 다른 상권하고 똑같지 않느냐, 차별점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저런 브랜드들이 들어와 주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5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주들은 또 저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또 아디다스도 들어왔네요.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가 뭐 점점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이 상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브랜드가 들어올 때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 조금 전에 1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 30%는 더 주고 들어왔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임료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오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그 주변으로 또 상권이 확장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느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오른쪽에 뭐 벚꽃이 있는 뭐 가게가 있는데요. 이 가게도 좀 유명한 가게세요. 뭐 장사가 잘 돼서 유명할 수도 있지만 이 건물 투자자가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경에 땅 전체를 8억을 주고 매입하셨어요. 호프집, 가게 뭐 이런 것들을 임대를 주고 이렇게 계시다가 2014년에 매각을 했는데, 그게 작년이죠. 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8억이 80억이 된 거죠.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기 매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정도 매각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건물주들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성수동에서 유명한 음식점 중에 하나인 뭐 소문난 감자탕이 있는 그 사거리인데요. 저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뭐 쉐이크쉑, 그러니까 쉑쉑버거라고 말을 하죠. 그 브랜드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무장길에 온 목적, 최근에 3억에 거래가 됐다는 뭐 그 건물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기 녹색 간판과 지금 퍼스트 부동산 그 사이에 낡은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한 37평 정도. 저 건물이 평당 3억에 거래가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평당 3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액은 120억이 안 됩니다. 실제로 1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좀 많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연무장길에 투자하는 것 치고는 이 거리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저 건물을 뭐 직접 사용할지 아니면 뭐 임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5%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건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건물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건물인데요. 2층은 주택이었고 1층은 호프집 음식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계약이 되셔서 그런지 명도를 하신 것 같고, 가운데 있는 저 점포만 만약에 명도를 하신다면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수동에서 이제 보기 힘든 꼬마 빌딩 매매 성공 사례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연무장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최근 거래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무장길은 지금 현재 매물이 없는 상태고요. 연무장길에서 가지쳐서 나가는 그런 골목들도 지금 2억에서 2억 2천에 거래가 되고, 지금 연무장길이 아니라 여기서 동쪽으로 있는 동연무장길도 2억 5천에 육박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무장길은 지금도 많은 매수인들이 물건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연무장길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북성수 쪽에 꼬마 빌딩 투자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주신다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ERA 코리아 권기성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